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68회 국회 임시회 폐중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에 대해서 배경과 또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회의 때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제도의 취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 간의 쟁점 안건이 심의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되어 있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 문제를 결론내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국회법상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비록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심의를 열중히 집중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또 이런 등등을 점검하고 또 보완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서 가일층 더 국민적 기대 수준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서 이 법안이 바람직한 모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공수처 법안은 우리 사법개혁 특위에서 다루는 법안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과 함께 연동해서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될 경찰 관련법, 또 나머지 형사소송법, 또 법원 관련 개혁 법안 등이 함께 논의돼서 통합적으로 논의가 진행돼서 결론 또한 통합적으로 마련돼야 사법개혁을 진정하게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법안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경찰 관련 법안 또 형사소송 제도, 검찰청 제도 또 관련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반의 논의를 심도 있게 가열차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사개특위가 당초에는 이번 6월까지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개특위가 이로써 종결돼서 논의가 제대로 결론이 되지 못한 채 될 경우에는 사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일부 법안은 행안위로 가고 또 일부 법안은 법사위로 가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진행될 경우 제각각 논의돼서 통합적으로 논의되고 또 결론 내야 될 경찰, 검찰, 법원 개혁에 관한 법제도가 제각각 논의가 진행돼서 그런 통합적인 논의의 법안이 마련되지 못할 그런 우려도 걱정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지금 몇 개월째 작동 기능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뭐하러 있느냐, 무용론을 넘어서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야 협상이라고 하지만 당초에 여야 협상을 위해서 몇 번 예정되었던 사개특위 전체회의도 미뤘습니다만 더 이상 이제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개특위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가열차게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을 것을 요청 다시 한번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자로 우리 특위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과 임채훈 의원이 사임하시고 다시 권윤희 의원과 이태규 의원께서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이를 보고합니다. 또 6월 10일자로
우리 특위에 송기현 위원이 사임하시고 권칠승 위원께서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원래 당초 의사 일정으로는 바른미래당의 위원들이 교체가 돼서 간사 선임을 해야 될 절차적 법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간사 선임 안건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리 또 자유한국당의 윤한영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윤한영 의원께서 이 국회 정상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개특위를 열 수 있냐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 말씀드리면 국회 정상화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이거는 또 자유재당 의원들의 자유재당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정상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국회 회기상 6월달은 반드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몇 개월째 지금 작년 국회 정의국회 예산 통과 이후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작동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제 국회에 대해서 무능과 무기력, 무용론을 넘어서서 해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도 도입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뭐 여야 협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그 핑계를 내세울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서의 그런 점을 있다는 걸 10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불법 말씀하시는데 국회법의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결론 내는 게 아니고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소수파가 붙잡고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걸 어쨌든 다수의 지혜를 집단지성을 그걸 모아봐서 결론을 내자는 거 아닙니까? 가부간에 있는 국회법 제도를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키고 그거를 막고 불법 원천 봉쇄해서 회의 장소를 못 열게 하고 지난번 그렇게 볼상사로 모습을 연출 원인 제공한 쪽이 어딥니까? 그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회의 연것도 여러 차례 제 위원장으로서 의사견 표명도 하고자 했습니다만 여야 협상을 한다고 해서 계속 미뤄왔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제 직분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협의를 하되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월 국회는 열게 돼 있고 더구나 사개특위는 시한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 24시간 불가동해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올라가 있지 않은 무수한 경찰, 검찰, 법원 개혁에 관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론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윤한영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유한국당의 간사로서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이종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경찰, 검찰, 법원 개혁은 따로 제각각 논의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연동해서 통합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세 번째 안건인 법안 심의와 현안 질의를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정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것도 정성희 전문위원이 준비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서면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체 토론과 함께 또 현안 질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대리해서 김호수 법무부 차관님께서 또 경찰청에서는 민감용 경찰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안건으로 올린 법률안과 다음에 현안 질의 사항을 한꺼번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박범계 의원님. 예. 잠깐만요. 지금 저 청장님 그 정보 그 경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사무분담의 개선을 통해서 즉 뭐 다른 부서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정렬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정도 가지고는 저는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과연 본연의 역할이 뭐냐라는 파트부터 좀 의문점이고요. 과연 어디까지 그러니까 정보의 채집부터 사용하는 전 단계에 있어서 그 전 단계 전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엄격한 규제와 민주적 통제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가가 초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다른 부서가 할 수 있는 것들 예컨대 뭐 민원실 경비 뭐 등등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정도는 매우 소극적이고 그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보충하셔서 다음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그런 활동에 대한 통제는 이제 법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국회에서 지금 그런 부적절한 불법 사찰이라든가 정보의 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엄하게 형사처벌까지 하는 법안들이 발의가. 그러니까 하여튼 통틀어서 정리해서 경찰청의 개혁 그 입장 어느 정도까지 하겠는가라는 점에 대한 정리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 예, 다 하셨습니까? 지금 청장님. 네.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 뭐 정치 사찰 등의 그런 특정한 행위들을 네. 이렇게 열거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네. 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법규에 적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부득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만 허용한다는 법 규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성추사찰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민간 사찰 해서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걸 지금 해왔던 거니까 불법인 거고 그는 처벌도 되고 아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앞으로 개혁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많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진전되게 문명국가에 맞게끔 경찰이 제 기능을 하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고 안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를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책임을 묻는 그 두 가지가 다 법률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 경찰청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입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그런 의지가 하여튼 앞으로 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좀 행동적으로 이렇게 표징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칠성 의원님 하시고 박주민 의원님 하시죠. 예, 다 하셨네요. 네. 그러면 더 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 그 회의로 넘겨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산적 논의와 치열한 논의가 있어서 매우 그 큰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공권력 기구입니다. 그런데 극도의 불신이 대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혁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능해야 됩니다. 스마트하게. 반면에 오남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이 밥그릇 싸움 또는 권한 다툼으로 비춰진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본인들이 극도의 불신이 대상이 되고 있고 대대적인 개혁의 요구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는 마음을 성찰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국회가 몇 개월째 자기가 해야 될 의사결정, 국정의 의사결정을 하질 못하고 있는 결정장애에 걸려 있습니다. 적시에 적절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결정을 하지 않고 있고 속된 표현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무용론, 국회 무용론을 넘어서서 국회 해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이러한 엄중한 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 출석은 그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자유재량, 의원들이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국회에 출석을 하고 국회를 열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개특위도 이와 같은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맞춰서 가일층 주어진 임무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그러한 다짐을 각별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데 다음에는 출석을 하셔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국민이 바라는 각 개혁 조치가 입법적으로 빨리 완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들 경찰청장님 또 법무부 차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니 그건 두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가까운 날짜에 다시 전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